순자, 여지를 주고 다니시나? 자, 본인도 4명에게 여지를 주면서 순자를 비난하는 상철의 모순. 단순한 내로남불일까요? 그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는 필사적으로 누군가에게 연애 상태로 굳어버리는 것, 즉 연애에서 이기는 것을 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왜 그는 사랑을 찾으러 나온 이곳에서 결승에 딱 다다르기 직전에 현숙과 관계가 잘 되려고 하는 그 순간 발을 빼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는 상철의 무승부의 심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5화에서 상철이 보여준 의외의 선택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체스판 같은 그의 전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철아재, 이제 의외의 선택을 했죠. 낮에는 영숙을 골라놓고는 알고 보니까 영숙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순자였죠. 그래서 남PD의 지적하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낮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순간적으로 그걸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순자가 영수를 보면서 목을 잡고 있죠. 자, 근데 이런 디테일한 신체 부분은 총정리할 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러한 상철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철이 이제 굉장히 욕을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말을 했죠. 왜 2명이나 가지? 여지를 주고 다니셨나? 자, 그럼 이 말을 하면 우리 상철도 똑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제 상철한테 말할 수 있다? 아니, 본인은 여지를 어떻게 눈빛만으로 줬길래 이렇게 초반에 이랬대? 라고 했을 때 상철이 더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즉, 상철의 이 비판은 순자한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말이 아니었을까요? 진짜 여지 주고 다닌다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아침에는 현숙, 점심에는 정숙, 저녁에는 영숙. 그러고 나서 한 명 더 추가가 돼. 네, 그래서 영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오히려 상철의 인터뷰 때 했던 여지를 주고 다닌다, 이 말은 사실 가장 상철이 본인에게 해야 할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이런 것도 참 재밌는 거죠. 가장 본인이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고 그 그림자를 순자에게 속된 말로 투사, 즉 이제 뒤집어 씌웠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심리학이라는 게, 그리고 정신분석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여러분께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초반에 설명을 이제 드리긴 했는데요.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러한 상철의 말을 단순히 상철 또 이런 식으로 빌런 말을 하네라고 끝날 게 아니라, 왜 상철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더 큰 구조라든가 더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밝혀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꼭 그걸 말하기 전에 설명드려야 될 게 있어요. 자, 혹시 유명한 그 체스 드라마인 퀸스 갬빗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체스라는 게 참 오묘하거든요. 네, 어떤 부분에서 오묘하냐면요, 좀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 장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장기와 차이가 뭐냐면요, 장기도 그렇고 이제 무승부가 나긴 해요. 네, 모든 바둑도 그렇고 다 무승부라고 하는, 승자 패자가 나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느 누구도 이기지도 지지도 않는 상황이 가끔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체스에서는 이제 스테일메이트라고 해요. 그 스테일메이트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뭐냐면요, 한 번 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대 0이야. 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꼬라지를 보니까 잘못하면 또 5대 0으로 질 것 같고 이제 게임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약간 불리한 선수가 스테일메이트라는 걸, 즉 무승부라는 걸 딱 걸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테일메이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내가 수세에 몰렸을 때 그 수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영원한 고착 상태로 만듦으로써 새롭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고착이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히 우리가 상철을 설명할 때 필수적인 단어라고 보고 있는데, 상철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이 이 상철의 행동을 보면서, 행위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충분히 상철은 순자와 대화를 하기 전에 앞서서 순자가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미방물에서도 순자는 2.5에서 3명이 내 마음에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상철이라고 하는 등 여지를 준다고 명백하게 말했죠. 알면서 상철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어쨌든 나는 솔로에서는 그 여지를 끝까지 최종 선택하는 그날까지 끌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 나는 솔로 29기 옥순처럼 말이죠. 뭐 그런다고 해서 욕할 사람도 없고, 다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우리들은 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프로그램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철은 이미 순자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본인이 선택해놓고는 욕을 하면서도 미묘하게 순자를 거리두는 듯한 태도를 취해요. 그래놓고는 또다시 영숙에게 가요. 네, 영숙에게 가서 똑같이 말합니다. 마음에 이제 누가 있냐? 그러니까 영숙이 이제 뭐 영호에게 갈 거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영숙이 상당히 당황해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뭉개버린단 말이죠. 네, 지금처럼 표정이 순간적으로 싹 굳어지면서 영호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등, 기묘하게 상철은 자기가 찍었던 여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거나, 혹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여지를 주고 있는 듯한 사람을 집요하게 고르고 있다는 인상에서 벗어날 수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여지를 서로 주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 중에서 좁혀가면서 하는 거고, 무엇보다 상철은 본인은 4명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여지를 준다고 하기에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상철을 아까 설명드렸던 이 체스의
스테일메이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상철이 오늘 화의 제목에서처럼 이것만이 목적이 아닐까라고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말했던 재미라는 것도 그렇고 기묘하게 상철은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깊어지려고 한다거나 더 이상 내가 체스에 스테일메이트가 아닌 승패가 나뉘는, 즉 결혼이냐 이별이냐, 혹은 역설적으로 본인이 이기려고 하는 그 순간, 즉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역설적으로 상철에게는 패배일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죠. 그 순간을 미묘하게 계속해서 어긋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결혼이라든가 연애 이상의 아이를 낳는다거나 어떤 의무를 지어지는 하는 그 사람들은 모조리 쳐내버리는 특징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상철은 오히려 이 체스의 스테일메이트처럼 잘 보면 자신과의 그 관계가 결정되는 그 사람들이 아닌 도저히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즉 영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고르거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영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고르게 함으로써 딱 연애 이전의 그 체스를 두는 즐거움까지만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즉 상처는 처음부터 이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솔로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는 솔로에 나와서 단순히 출연을 해서 그 안에서 짝을 찾겠다는 목적으로만 나왔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6기 영수도 지금 이제 영숙님과 연애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마지막 화에서 빌런 발언을 딱 해버렸죠. 내가 왜 굳이 너 만나야 돼? 밖에 나가면 나한테 인스타로 연락할 사람 많아. DM 많이 와 라고 하는 등 저는 어느 정도 상철이 그 의도도 없진 않진 않을까? 정말로 그가 여기서 짝을 찾기 위해 나왔다고 하기에는요, 그의 태도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너무 수동적이기도 하고요. 그 수동적이라는 게 우리 영철 아저씨처럼 그 특유의 그 눈 밑에를 막 긁으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수동적임이 아님, 상대에게 딱 마음을 내가 표현하고 상대 또한 나에게 호감이 있다,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늘 머물러요. 그래서 저는 연애라고 하는 것에 묶이지 않으면서도 연애와 유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상철의 목적이 아닐까?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마치 본인이 말했던 그 여지라는 단어를 본인에게 적용을 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체스판을 벌리면서 동시에 영원한 스테이트메이트로 머무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닐까 의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이기려고 했다거나 지더라도 뭔가를 배우겠다는 게 아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이후에 영호와 현숙 그리고 상철과 영숙이 데이트를 갔다 온 후에 상철이 집요하게 영호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트가 어땠는지 좀 얘기하셔도 괜찮지 않냐? 먼저 얘기할 거라고 판을 깔고요. 그 다음에 상철이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때 상철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원래 영숙님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없었대. 근데 내가 영숙님의 최종 2명 안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판을 흔들어요. 영호의 판을 흔드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 그러면 영숙이 나만큼 지금 상처를 고려하고 있네라고 영호를 불안하게 만드는 화법인 거죠. 실제로도 MC들도 영호 불안해야지 라고 말하는 등. 하지만 영호가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역으로 받아쳐요. 근데 상철님은 영숙님이 1순위는 아니잖아요 라고 딱 말을 했을 때 상철이 순간적으로 자세를 바꿉니다. 들이 누워있다가 호! 하면서 갑자기 이게 딱 기대요. 딱 일어나요. 이렇게 앉는 거죠. 기대고 있다가 오! 하면서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영호가 반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영숙님의 1순위를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1순위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상철이 열심히 이제 귀를 잡아 뜯으면서 그 어떤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죠. 영숙의 1순위가 영호라는 걸 얘기하는 순간 우리 영호가 이제 살판 나니까요. 끝끝내 상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흐립니다. 그리고 나서 상철이 반격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다. 1순위가 그러면 영호님은 영숙님인데 데이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구나. 무슨 말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영호를 흔들어요. 그렇게 해서 영호가 영숙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체스처럼 말이죠.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흔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상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정말 만약에 우리 영숙이 마음을 바꿨다 해봅시다. 갑자기 영숙이 변심을 해서 나 더 이상 이제 영호 안 알아볼래요? 나 상철님 알아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상철님이 정말 오케이 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상철은 현숙이나 정숙과 관계를 잘라내는 것처럼, 그리고 순자도 마찬가지로 여주준 다닌다고 하는 것처럼 다시 싫어, 나는 승리하고 싶지 않아, 나는 무승부할 거야, 스테일메이트 할 거야 라고 뺄까요? 그렇게 저는 방금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이 영호와의 대화 장면에서도 상철은 영원한 2순위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요? 왜냐? 2순위는 가장 안전한 무승부의 지점이어서 그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고 이 방송에서 안정적으로 연애 그 이전의 썸을 실컷 할 수 있으면서도 내가 연애에 대한 책임은 저는 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니까 말이죠. 그렇게 상철은 계속해서 영숙이라든가 순자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내가 그 사람들 좋아하는 듯 하면서 데이트라든가 썸이라든가 본인이 딱 누리고 싶은 그것만 딱 누리고 그 이상으로 관계가 넘어갈 때 기가 막히게 끊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철의 모습은 유사한 그 프로그램, 스피노프 프로그램인 사랑은 계속된다의 우리 국화 혹은 백학과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혹시 사계를 같이 안 보신 분들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국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두 사람 모두에게 지금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50대 50이야 막 괴로워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느 정도 선택하지 않고 데이트만 열심히 지금 낼름낼름 먹고 혹은 남자들이 자신에게 대시하고 있는 거를 은근히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상철과 국화의 차이가 뭐냐면, 국화는 상대편 남자들, 즉 상대편의 극한까지 끌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만 보게끔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그리고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명의 이상의 남자가 자신에게 매달리게끔 하면서 또 이제 극한까지 쥐어짜면서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확답을 주지 않는 스테일메이트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철은 좀 달라요. 내가 그 사람에게 걸어놓은 두 대, 그걸 빼는 것도 아닌, 그걸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상철의 목표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종류의 무승부죠. 자, 반대로 백합은 좀 달라요. 백합이 현재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는 거는, 우선 남자는 22기 상철 한 명으로 좁혀놨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성들, 시청자, 아버님, 가족, 그리고 내 주변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의 판세에 놓고 동시에 지금 계산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훨씬 더 정교하면서도 무섭게,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확답을 주지 않고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훨씬 더 다차원적이면서도 더 무서운 스테일메이트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상철이라든가 이 국화 같은 경우는 결국 백합이 지금 고려하고 있는 또 하나의 축인 시청자들에게 욕을 흠씬 먹어요. 그리고 즉 평판인 거죠. 이 평판 부분에서 고려하지 않고 두 남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는 마찬가지로 상철 또한 여자들 사이에서만 끊임없이 뭐 순자, 영숙, 뭐 필요하다면 현숙이나 뭐 정숙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애매모호하게 여자들 간의 관계에 집중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자기의 본심을 인터뷰상에서 말하기도 하는 등 어떻게 보면 헛발질이죠. 혹은 처음부터 시청자라든가 평판에 고려를 할 생각이 없었거나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백합은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과 자기 가족까지 그것을 동시에 고려해가면서 수많은 요구사항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집요하게 찾아나가는 점에서 저는 훨씬 더 개인적으로는 빡센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 백합이 사계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말을 정말 안 하잖아요. 정말 필요하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말만 탁탁탁 던지거든요. 후반부 가니까 조금 긴장이 풀어져서 아이 뭐 내가 뭐 아버지는 나 손도 안 잡아본지 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긴 하는데, 근데 그 정도는 솔직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아니 저 나이가 되도록 연애 한번 못 해봤다 하고 더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아직까지 이 방송을 끝까지 보면서 백합이 뭔가 트집 잡힐 수 있는 행동을 하나도 안 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서운 거예요. 저렇게까지 자기를 어떻게 정교하게 이렇게 컨트롤해 나갈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신중하고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백합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상철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방법이기도 하죠. 판을 까는 게 조금 약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가장 상철다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왜냐? 상철은 집요하게 계속해서 무엇을 추구한다? 자기는 사마 때 현숙과 데이트를 마친 후에 상철은 나는 재밌고 가벼운 걸 추구한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백합 흉내를 내려고 한다면 더 이상할 거예요. 그러한 상철의 재미가 저는 그가 집요하게 남녀라고 하는, 남녀관계라고 하는, 연애관계라고 하는 이 체스에서 계속해서 무승부를 끌어내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딱 무승부, 즉 딱 이길 듯 말 듯 그 손에 피 말리는 그 느낌들, 연애관계에서는 우리가 썸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썸 그 자체이지 않을까요? 패배가 거절당하는 거고 승리가 연애 혹은 결혼을 누군가에게 묶이는 거라고 한다면, 스테일메이트야말로 상철이 그 어떤 손해도 보지 않으면서 가장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는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3화 때 제가 총정리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무승부는 뭐다? 승리도 패배도 아니다. 동시에 그는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상철도 사람이고 인간이다 보니 결국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미지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그리고 본인 스스로 손에 힘이 바뀐다고 하죠.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점점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게 저는 상철이 이번 나는 솔로에 출연하는 이유는 본인 또한 계속해서 이 행동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뒤가 없어지게 되고, 야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 행동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회의감이 들었기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재밌고 나는 이게 맞는데 왜 굳이 내가 연애하고 결혼해야 될까? 한번 여기 나와서 내가 정말로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심정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저는 나는 솔로라는 이번 화에서 상철이 그렇게 정말 결혼하고 싶다, 정말 이 관계를 더 이상 내가 재미를 일정 이상 포기하더라도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썩 보이지 않았던 이유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1화 인터뷰 장면에서 상철이 쭈구리가 되면서 내가 연애를 했었는데 그 상대편 부모님 측에서 날 집요하게 계속해서 반대해서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잘 안 됐다라고 하거나, 혹은 나는 솔로 4기에서도 상당히 간을 많이 보셨던 우리 정숙님을 이상형으로 택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가장 정숙이야말로
본인과 가장 유사하면서도 관계에 있어서 부담을 상철에게 지워주지 않기 때문에 정수님을 선택한 게 아닐까요? 자, 사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본방에서도 그렇고 정숙은 끝끝내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의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재밌게 데이트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죠. 그리고 동시에 정숙과 상철 그리고 여기 나왔던 사람들 모두 신선 노름의 도끼자루 썩는다는 것처럼 본인의 그 행동이 감당 안 되기에 멈추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왜 멈춰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그 분기점에 이번 나는 솔로에 나오게 됨으로써 이대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틀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라볼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제 죽음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대신 이제 안정적인 가정과 와이프나 남편을 만나서 끝까지 이제 끌고 나가느냐. 조금 인생에 이제까지 내가 누렸던 것들을 이제 포기하는 대가로 새로운 그 무언가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가. 즉 미지의 무언가에 뛰어들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이 상철의 고민의 핵심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묘하게 뒷걸음치거나 확실하게 연애보다는 모호한 썸의 그 긴장감이 더 안전하고 짜릿하게 느껴졌던 순간들을 말이죠. 오늘 우리는 상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숨겨진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 만드는 정교한 심리게임을 한번 읽어본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국화 같은 경우는 상대를 극한까지 몰아넣으며 무승부를 만드는 스타일이 있고요. 반대로 백합씨 같은 경우는 평판과 주변의 상황들, 본인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계산하며 정교하게 모호함을 유지하지만 반대로 상철은 연애의 책임이라고 하는 즉 승리가 주는 아이러니한 패배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계속해서 2순위나 3순위 그 애매모호함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재미와 썸이라는 거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 용기가 없을 때 선택하는 가장 안전한 무승부, 고착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패배일 수도 있겠죠. 이기지도 지지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자기 삶의 변화를 집요하게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여러분께 감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안전한 무승부 뒤에 숨어서 진짜 원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상철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결함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거나 또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우리 귀여운 순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생략하고 5화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정신분석 미니어와 여러분은 함께하였습니다.